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는 가히 HLB의 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승 등락률 상위에 HLB 그룹주들이 포진했었죠. 일단 HLB를 비롯해서 HLB 제약, HLB 테라퓨틱스 등 이름 앞에 HLB가 들어있는 종목들이 위로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HLB와 함께 KG 그룹의 날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요. HLB 그룹과 KG 그룹이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상승했는지 볼 건데요. HLB는 예전부터 제가 느낀 것이지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분봉 차트로 보면 눈에 잘 들어오는데요. HLB가 상승할 때 터진 거래대금을 보겠습니다. 일단 좀 터졌다 싶으면은 38억, 그리고 44억, 60억을 넘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터졌던 것들도 보면 1분봉상 거래대금이 한 40억대쯤이죠. 많이 터져야 40억대.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던 KGTS를 보면 KGTS는 장 초반에도 거래대금이 100억 원 이상씩 터지고 상승하는 중간중간에도 60억 이상, 40억 이상, 그리고 상한가 들어갈 때는 뭐 당연하게도 100억 원 이상 터졌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는데 이렇게 보면은 상승하는 종목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구나 알 수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시가총액입니다. KGTS의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5천억 원대거든요. 그런데도 장 초반에 100억 원 이상씩 터지면서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HLB는 시가총액이 얼마일까? 3조 원이거든요. KGTS의 무려 6배입니다. 그런데도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할 때 거래대금이 100억 원 이상 터지는 게 아니라 30억대, 40억 원대가 터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HLB는 상한가 갈 때나 급등할 때 보면은 생각보다 거래대금 없이 굉장히 가볍게 상승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HLB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데도 상승할 때는 쑥쑥 올라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한번 1분봉에서 뽑아내는 캔들만 해도 2%짜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런데 다 보면은 2%짜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쑥쑥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HLB가 상한가를 급격하게 칠 때도 진짜 몇천억 원대 가벼운 종목처럼 순식간에 급등해서 상한가로 마감한 적도 있죠. 이런 거는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시가총액에 비해서 상승할 때 1분봉에서 터지는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HLB는 단타 매매자보다 장기 투자자가 많기 때문에 그냥 물량을 들고 꽉 쥐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승해도 팔지를 않으니까 그냥 들고만 있으니까 시가총액에 비해 유통 물량이 작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상승할 때 매도자들이 많아야 거래가 많이 일어나면서 거래대금이 터질 텐데 HLB는 장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KGTS보다 시가총액이 높음에도 거래되는 시가총액을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더 작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시청자님이 다가오는 어둠의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더 상세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주셨는데요. 제가 조만간 저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자료와 함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실까봐 간단한 생각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제가 이번에 느끼는 감정은 이건 버블을 조장하고 터뜨리는 거다, 이러한 인식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말을 페드가 일부러 그런 것처럼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일부러가 아니고 실상은 코로나 위기니까 어쩔 수 없이 버블을 만들면서까지 돈을 풀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대위기가 터지니까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돈을 급격하게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넘쳐나고 그 돈들이 갈 데가 없어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도 막 상한가를 치고 그랬었잖아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LG전자도 상한가를 친 적이 있고 시가총액이 엄청 큰 기업들도 IPO를 하면은 따상을 가고 몇십조 원짜리 기업들이 IPO를 하는데 따상을 가고 막 그랬습니다. 지금 주가랑 비교해보면 그 당시 엄청 올라갔었던 가격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죠. 그러니까 페드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선제 조치격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돈을 엄청나게 풀었습니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선택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긴 했는데 제가 버블을 조장한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물론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돈을 이렇게 많이 푼다면 화폐 발행은 곧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몇십 년간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경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새로운 신박한 논리로 들어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라는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애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경제 원리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돈이 많아지면 진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돈의 가치는 떨어지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페드의 그런 입장 발표는 사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는데 물가 상승은 일시적이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돈을 이렇게 빨리 많이 풀었다면 회수하는 것도 빨리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말이죠. 하지만 좀 지연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저 같은 일반인들이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페드는 미국의 고용, 경제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지표들을 다 체크하고 안전하다 싶을 때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아직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빨리 회수하려다 보면 오히려 더 망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가 버텨줄 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돈을 회수하려고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아마 페드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베스트한 판단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막대하게 빠르게 풀려서 버블을 만들지라도 경제가 일단 버텨줄 수 있게 한 다음에 코로나19라는 대위기가 사그라들 때쯤 돈을 회수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경제가 이제 탄탄하긴 해도 돈을 회수하는 시기가 다가오면 앞서 풀렸던 돈으로 인해 여러 버블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후의 충격은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런 게 위험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의 힘으로 마취를 시켰는데 이제 마취가 깰 시간이라는 거죠. 마약성 마취라서 고통을 못 느꼈는데 이제 마취해서 깰 시간이 다가왔고 실제로 깼을 때 엄청나게 아플 거라는 거죠. 그리고 긴축 발작, 신흥국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이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빠지면서 위기가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블을 만들고 돈을 다시 회수하면서 큰 충격이 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제가 구독자님이 질문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향후에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뇌피셜 형태가 아닌 근거 있는 설득력 있는 영상을 추가로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버블이 터지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코인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인지만 알지 구체적으로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모르나 테라와 루나가 폭락했다고 하죠. 마치 과거에 튤립 광풍을 보는 듯한 생각도 드는데요. 이것도 앞선 저의 뇌피셜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이제 페드에서 돈을 회수하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여기저기로 풀려 들어갔던 돈들이 쑥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장 단순하게만 생각을 해봐도 금리 인상하고 대출 이자가 높아지면 빨리 갚는 게 낫겠죠. 그래서 내가 있는 돈으로 은행빚도 갚고 그리고 은행 이자가 이제 올라가니까 위험하게 투자할 필요 없이 은행에다 돈을 맡기던가 아니면 채권에다 넣어 놓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설명할 필요 없이
돈을 회수하니까 돈이 이제 여기저기서 빠져나가서 페드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었던 돈들도 빠져나와서 페드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주식시장에 퍼져 있던 돈들도 싹 빠져나가서 페드 주머니로 들어가고, 이렇게 블랙홀처럼 돈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느낌이라는 거죠. 실제로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서 돈이 많아서 여기저기 펌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과, 이제는 그런 돈들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어서 쪼그라드는 것은 확실히 다른 시장이라는 거죠. 그 결과 테두리부터 변두리부터 풍선들이 쪼그라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코인 시장부터 주식 시장까지 전체 파이가 쪼그라들고 있는 거죠. 왜냐? 돈이 빨려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두리에 있던 시장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테라코인, 루나코인. 사실은 완전 변두리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시가총액이 10위 안에 들어갔었다고 하거든요. 이미 스캠이라고 불리는 그런 코인들은 다 박살이 났겠지만, 이제는 몸집이 좀 큰 코인들도 못 버티고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장주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는데, 코인을 하더라도 가장 마지막에 쪼그라들 것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너져도 변두리에 있는 것들부터 다 무너지고 결국에 대장까지 좁혀 들어올 테니까 말이죠. 코인도 마찬가지, 주식도 마찬가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항상 시장이 무너질 때는 변두리부터 무너지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대장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 제가 자료를 제시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의 평상시 뇌피셜이기 때문에 걸러 들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자료를 토대로 얘기했을 때는 제가 잘못 생각한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는 직관적으로 맞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돈을 풀었다면 인플레이션은 당연하고, 왜냐? 돈의 가치 하락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화폐 발행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 공급이 인플레이션이죠. 왜냐? 공급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쫙 퍼져서 버블을 만들고, 그 돈을 다시 회수할 때는 그 버블이 꺼지면서 충격이 온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 때는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고 빠르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훅 늘어났다가 이제 다시 훅 줄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긴축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확 늘어났다가 확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분기점이 있다는 거죠. 연착륙보다는 경착륙 쪽일 가능성이 조금 더 있죠. 왜냐하면은 천천히 늘리고 천천히가 아니라 이번 코로나 1, 2년, 몇 년 만에 진짜 단기간에 확 늘렸다가 확 줄이는 거거든요. 물론 거시경제는 워낙에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한두 가지 생각으로만 미래를 예측하고 분석하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피셜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격가지 같은 생각들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이 영상에서 강조했던 것은 딱 한 가지. 돈을 확 풀었다가 확 빨아들이면 버블이 확 생겼다 터진다. 돈을 확 풀었다가 확 빨아들일 때는 시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맞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그런 징표들이 나타나고 있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